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패 앞에 서면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 또 실패했을까? 이번에도 안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더 크게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도전하기보다 포기하거나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라 더 나은 자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그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를 피하는 삶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더 작은 틀 속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도 실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애에서도, 공부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통해 왜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철학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상인데 밀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질적 차이입니다. 단순히 쾌락의 양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실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큰 통찰과 성숙을 얻게 됩니다. 밀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실패 없는 삶은 결국 배움 없는 삶이라는 말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된 희망으로 구분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어차피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지만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밀의 철학은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할 자유조차 박탈당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와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철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 속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한 청년을 떠올려 봅시다.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한 후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주위에서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는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 자기 가능성을 확장하는 경험입니다. 도전 속에서 배우는 작은 교훈들이 결국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이별은 큰 상처로 다가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관계,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실패한 사랑이 있었기에 더 성숙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실패는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인내심은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얻기 힘든 자산이 됩니다. 결국 실패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교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정답만 요구하고 직장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서도 실패를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일부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자산이 되듯 실패는 내일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나는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바라보면 관점이 바뀝니다. 둘째, 작은 도전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의 큰 실패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작은 실패들은 그만큼 부담이 적습니다. 작은 실험과 시도를 통해 실패에 익숙해지면 점차 더 큰 도전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혼자 감추면 부끄러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친구, 동료, 가족과 실패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격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실패담을 공유하는 자리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공을 향한 필수 단계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넷째,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쉽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그러나 미래 철학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실패할 자유, 그리고 다시 시도할 자유 말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실패를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굴곡과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실패 없는 삶은 어쩌면 평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그 경험 중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잊을 수 없는 실패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때는 눈물 나도록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다시 시도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수천 가지 찾아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플의 창업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시간이 있었기에 픽사와 넥스트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결국 더 성숙한 리더로 애플에 돌아와 세계를 바꾸는 혁신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실패 앞에서 멈췄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쾌락의 연속이 아니라 실패와 고통, 시련을 포함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실패란 인간을 괴롭히는 운명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실패를 환영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Fail First, Learn Faster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우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연애가 끝났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배움의 기록으로 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얻은 배움이 단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 속에서 배운 통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도할 용기가 되기도 하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와 경험이 결국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개인이 많을수록 사회 전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 라는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시선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을 찾아가는 중인 사람일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존 스튜어트 미래 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라고.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다시 시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실패가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